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9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시바이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큰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가져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바이누가 그래도 긍정적인 양봉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쭉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이 최근 하락에도 뚫리지 않으면서 여기를 막고 튀어 올라가면서 그 상승하는 모멘텀을 아직 잃지 않았다 보여지고 있죠. 짧게 봤을 때는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하락 추세 채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팩트로서 확실한 건 이 이평선 라인이 뚫리지 않았다. 여기에 지지를 받고 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중요한 라인이 바로 이 라인이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전 위에 박스권에 있을 때는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고요. 이게 뚫리고 나서 밑에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저항으로 작용을 했죠. 마찬가지로 최근 상승 이후에 급락이 나왔을 때도 여기가 뚫리지 않고 막고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바이누는 10월 안에도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남아있다. 4분기엔 본격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장 이번 주에는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등 모멘텀이 되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3시에는 이전 FOMC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이고 저녁 9시 반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 날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이 주요 경제지표들이 연이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 연준에서 금리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장도 여기에 대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전보다 지금 완화된 지표를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치만큼만 나와줘도 충분히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중동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잠잠해지고 이렇게 지표들까지 받쳐준다면 확실한 상승의 시작을 알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올 4분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최근 6개월 하락세를 마감하고 나서 반등세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 방금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대규모 고래들의 매수가 포착이 됐던 겁니다. 자, 코인이든 주식이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금융시장, 투자시장에서는 돈의 흐름, 자금의 유입이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개별적인 긍정적인 이슈는 이 소각률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번 소각률이 급등을 한 거고 소각이라는 건 항상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받아들여지죠. 유통되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를 소각,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물량들에 대한 가치와 희소성이 상승하면서 이게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 소각 이벤트를 단발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추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개별적인 한 종목이 이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부분을 억누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시장도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이게 시너지를 내면서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상황, 거시적인 경제 상황도 알아야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률 높게 전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4분기 확실히 저는 시장이 긍정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도 아직까지는 하락한 모습이지만 이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작년 10월 달에도 첫 번째 주에는 하락 마감했지만 결국에는 30% 이상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10월 달엔 전통적으로 강세장이 펼쳐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업토버라는 말도 이런 단어도 생겨난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근거.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금리 인하입니다. 고용 지표도 저번 주에 긍정적으로 나왔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대로 나와준다면 얼마 전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연내에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 되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미국의 대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트럼프냐 해리스냐 결정이 나겠죠.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크게 환호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해리스가 된다라고 해도 그 강도는 조금 약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지 발언도 해줬기 때문에 이 대선 이벤트 자체가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고, 역사적으로 대선이 있던 해 4분기에는 항상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 부양책을 또 한 번 들고 나왔죠.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채권 발행량을 늘린다라고 하면 이것도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금의 유동성 자체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왔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에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4월 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감기라는 건 적용되자마자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전에 기대감에 올랐다가 또 한참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다가 대략 한 반년 정도 이후부터 급등, 본격적인 상승장이 펼쳐지는 거였죠. 이게 우리가 2016년에도 2020년도에도 확인했던 역사적인 패턴, 그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10월 중 언제라도 이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빠르게 어떻게 타점 잡고 대비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추후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수익률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이런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구체적인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